때 되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뒤집어 써주면 더 복잡해지겠다.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이제 얘기를 잘 들었고요. 정혜신 아까 박사님 보신 것 같아요. 그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똑같은 그 맥락이 지금 같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인정받아야지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정받고 싶지 않는 부분이 어색하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이게 방어기제가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연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아주 작게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큰 대형 사고로 갔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고요. 지금 하신 일은 본인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되게 잘했다 그러는데 그건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직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차도 보조 브레이크가 있는 차 갖고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했던 거하고 또 본인이 운전을 직업으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처럼 24시간 모든 운전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저기한 거면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장롱면허 같은 사람이 자기의 작은 지식을 갖고 학생을 가르친다는 그 자체는 자기는 선이죠. 선이. 자기는 선의로서 했지만 그게 그 선의가 아니고 위험한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억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잘 보세요. 명찰이 달라지는 겁니다. 착한 일, 친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표찰이 바뀌지 않으시면 다음번에는 야 저기 같이 여행 갔다 올 때 너 이거 가방 좀 들어줘 라고 할 겁니다. 그 가방 들고 왔더니 그 안에 마약이 있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왜? 자기는 그러죠. 친구 위해서 할 거라 했다고. 근데 그때 그래서 잘 마무리돼서 또 좋다고. 계속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혹시 그 남매가 많으셨어요? 아니, 오빠 하나하고 여동생 하나인데요. 네. 남매가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본인이 느끼시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위하고 아래보다 좀 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가운데 있어서? 아니, 부모님도 안 계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군요.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뭐냐면 내가 존재한 그대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착한 행동을 해야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맞아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착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찾거나 나를 보호해줄 어떤 누군가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누군가를 보호해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가시냐면 지금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걸로 자기가 보호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사실은 보호가 필요하셨을 나이서부터 나는 누군가를 보호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해갖고 그 보호받으려는 마음을 억누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추상적인 거는 사고력이 있어야 추상적인 게 가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추상적인 거 못하잖아요. 혹은 어린 마음은 그걸 계산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물건에 집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를 하면 쟤는 내 친구야라고 확신하죠. 나는 쟤한테 돈 줬어. 추상적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밖에 지금 이제 성숙도가 그렇게 안 되니까 물건 갖고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시면서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 가령 이런 거죠.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면 엄마를 찾게 돼 있어요. 왜?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는 대부분 존재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엄마랑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네에서 좀 괄괄한 성격의 어떤 뭐 깡패 기수 좀 있는 아줌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같이 우르르 몰려다녀서 분명히 다섯한 사람인데 사귀는 사람은 막 괄괄한 그 부녀회장 뭐 이런 분들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은 사실은 이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했을 때 느낌이 확 오셨을 거예요. 사실은 왜?
근데 그게 본인의 나이는 지금 아이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나의 존재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롭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쭉 있었어요. 이 얘기 들었다고 누군가 가갖고 은평구립도서관에 아니 그런 여자도 있었어 할까요 안 할까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믿을까요? 지금 안 믿을까요? 못 믿어. 왜 못 믿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를 안 받아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분들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자기 일상에 바빠갖고 다 잊어버려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내가 누군가에게 뭘 주거나 내가 뭔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외로우니까 어떻게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날 기억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뭔가를 안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잘 안 해주는 위험한 일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인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보세요. 지금은 어떤 좀 자아방어가 필요 없고 좀 성숙한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안 하고서도 사겨요. 엄청나게 좋은 거를 골라주지 않아도 다 만족스러워서 언니 고마워 해갖고 가요. 그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어디 길 가다가도 저거는 저 사람이 어울릴 텐데 신경 써주는데 누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도 다 인정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걸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 그런 사람이 있는 모임에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엄청 인정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저것들 잘 좋은 것들이 아니야 해갖고 안 가고 거기에서 소외된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서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커다란 문제가 없을 때는 잘 흘러가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권이 혹은 조금이라도 보호나 이런 보호막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그때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 나 이거 당신이 해줄 줄 알았어. 당신 착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거기서 본인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난 착하니까 그냥 봐줘야지. 착하니까가 아니라 미성숙했으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요. 정확히 말하면 착한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이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된 마음에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나요? 흔들리지 않나요? 어른들. 보통 얘기하는 성숙한 인간의 어른. 그냥 나이 들었는데 왜 아들한테는 고깃국 주고 나한테는 콩나물국 줬어? 이렇게 하는 그 어른 말고요. 그냥 보통 얘기하는 진짜 어른, 성숙한 어른. 성숙하다면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이예요. 지금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에 기댈 사람은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엄마를 만들 수도 없고 혹은 내가 엄마처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낼 수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서 이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어딘가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해서 계속 누군가를 바꾸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안 돼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시려면 내가 솔직히 그렇게 좀 나쁜 행동을 해도 나는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다 기억해서 저 사람이 저랬어. 기억하지 못해요. 일단 오히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낼지언정. 근데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도 지금 방금 그러셨죠? 그래도 좋아요라고 사실 안 좋으신 거예요. 사실은. 왜? 진짜 좋으신 분은 그렇게 해도 정말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안 그러실 분들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니까 나는 좀 덜 착해도 돼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요. 덜 착하게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어디 가서 사람을 짜르게 때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 중에 이거는 해줬어야 되는 행동 중에 조금 만만하게 안 해도 되는 행동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많아요. 네, 네. 그거부터 안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더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더 문제다. 그거는 자아방어입니다. 그게 아니라 착한 아이 컴플렉스만 벗어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인정받을 수 있고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확인받으셔야 되고요. 사람은
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행복해지나요? 장점을 더 발전시키는 식으로 행복해지나요? 어떤 식이에요? 아니요, 질문한 건 어떤 거죠? 행복해지는 예, 장점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장점이 24개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좋긴 한데 네. 그런데 장점은 하나여도 충분한가요? 24개 다 갖춰야 되나요? 하나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 발견하셔서 그걸 발전시키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24개 중에 하나는 꼭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착함이 없어요. 그냥 강점일 뿐이에요. 강점. 그래서 그 중에 그 강점으로도 충분히 인생을 긍정심리학이니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착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좀 전문 용어를 섞긴 했지만 인정 욕구는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인정 욕구를 발휘하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도 발휘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작가는 인정 욕구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책을 쓰죠. 그리고 강연할 때 그냥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콘텐츠를 해야지. 그런 상황이 있고요. 아까 자꾸 이렇게 좀 실명하면 안 되는데, 자, 그 인천 남동구의 한 도서관처럼 제가 그거 발휘하지 않아야 될 순간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로서 인정받을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인문학자로서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구나 해서 똑똑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이남석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안 다쳐요. 자아가 안 다쳐요.